남편의 바람 결국 드러난 충격의 결말. 20년 결혼 생활에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 여성과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아내가 어떻게 복수했느냐에 있습니다. 아내의 증거 확보와 마지막 확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민지 씨 45세입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정수연 씨를 전적으로 믿고 살아왔죠. 두 아이의 엄마이자 현명한 아내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야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민지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자기야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 죽겠어였습니다. 발신자는 수지라는 이름이었죠. 민지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성급하게 따지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거죠. 그날부터 민지 씨의 은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모르는 레스토랑과 호텔 결제 내역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패턴으로 모텔 결제가 있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였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차량을 확인했고 거기서 결정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여성이 남편의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둘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들. 여성은 확실히 20대로 보였고 남편은 마치 연인처럼 그녀를 대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죠. 대상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경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박수지 24세 회사 후배와 만나고 있으며 이러한 만남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민지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긴장과 불안한 표정. 한편 정수연 씨는 최근 들어 이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민지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수연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뒤집어 놓고 카카오톡 알림음도 꺼놨죠. 수지와의 만남도 더욱 은밀하게 진행했어요. 수지야, 요즘 집에서 좀 이상해.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연락을 좀 줄이자. 하지만 24살 수지는 그런 수연의 조심스러움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래요. 너무 겁이 많아. 어차피 부인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수연은 수지의 이런 태도가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젊고 예쁜 그녀의 매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죠. 특히 집에서 아내와 마주할 때면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아내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여보, 회사에 수지라는 사람 있어?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수지? 왜 갑자기? 아니, 오늘 내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났는데 혹시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싶어서.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마치 신문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업무 관련해서 가끔 연락하는 정도야.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의심과 긴장 고조.
마침 그 주말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과 민지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들까지 총 12명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민지는 이 자리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남편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수연이 요즘 정말 바빠 보이네요. 야근도 많이 하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민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목요일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수연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목요일. 바로 수지와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민지가 왜 하필 목요일을 언급했을까? 목요일? 무슨 미팅이야? 형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지만 수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정기회의 같은 거야. 회사에서 정기회의를 목요일에 해? 보통 월요일 아침에 하지 않나? 형의 추가 질문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민지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해서. 목요일 오후에. 변명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보,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팅이 좀 길었나 봐. 밤늦게 들어왔잖아. 응. 좀 길어졌어. 몇 시까지 했어? 내가 전화했을 때는 안 받던데. 연속되는 질문에 수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죠. 전화? 언제 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밤 9시쯤. 그때 회의 중이었어? 민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수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회식이 있었어. 그래서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봐. 또 다른 거짓말이 추가되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죠. 식사 후 수연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거짓말 지속, 아내 불신 심화. 가족 모임 이후 수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민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또 다른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보,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같이 영화 볼까? 목요일? 그날은 안 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또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 민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수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냥 정기적인 업무야.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오히려 수연이 짜증을 내며 반격했어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잠든 사이 민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었죠.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수지와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못 만나면 나 정말 삐질 거야. 미안해, 집에서 좀 예민하게 굴어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나자. 오빠 부인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요즘 오빠가 너무 조심스러워해. 아니야,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워낙 조심하고 있으니까. 민지는 이 대화를 보며 분노와 함께 씁쓸함을 느꼈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셀카들,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보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특히 수지가 보낸 사진 중에는 노출이 심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의 답장들. 우리 수지 정말 예뻐. 집에 가기 싫어. 너랑 계속 있고 싶어. 아내랑은 이미 남남 같아. 너만 있으면 돼.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다니. 하지만 민지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그리고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 증거 공개, 남편 당황.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총 20여 명이 모인 성대한 자리였죠. 오늘은 우리 수연이 생일이니까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수연도 아내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나 보다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연이의 최근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에요. 민지가 TV를 켜자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출근하는 모습,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 이거 언제 찍었어? 수연이 당황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수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연과 수지가 모텔 방에서 찍은 셀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둘이 침대에서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어요. 다른 가족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죠.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녀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오빠, 부인이랑은 언제 이혼해?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해. 아이들 핑계 대지 마.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지자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특히 수연의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과의 관계 폭로. 이 여자가 바로 박수지, 24세입니다. 민지가 수지의 사진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수연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성이었거든요. 회사 후배라고 거짓말했죠? 실제로는 클럽에서 만난 여자예요. 우리 수연이가 회사 회식 후에 클럽에 가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냉정하게 사실들을 나열해 나갔어요. 처음 만난 날짜는 작년 9월 15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건. 수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모텔에서 결제하고 있어요. 총 53회 결제했네요. 화면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떴어요. 규칙적인 패턴으로 모텔 결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각종 레스토랑과 선물 구매 내역들이 있었죠. 이 카드는 가게 공동 카드예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불륜을 한 거죠. 민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이게 정말이냐?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수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수지가 수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더욱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긴 시간 함께 있자. 부인한테 들킬까봐 무섭긴 하지만 그게 또 스릴 있어. 오빠 덕분에 용돈도 많이 생기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고. 고마워.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금전적인 거래까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매달 수지에게 20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명품백, 보석, 옷까지. 총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2천만 원? 형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모두 우리 가게에서 나간 돈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 말에 수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지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가족들의 충격과 분노. 가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수연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못된 놈이. 아버지가 수연에게 달려들려 하자 다른 가족들이 말렸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한편 민지의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지야 혼자서 이런 걸 다 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연의 형은 동생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연아, 너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거짓말만 한 거야?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야근한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어? 형. 답해. 우리가 바보야? 형의 추궁에 수연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이때 수연의 여동생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그 여자한테 진짜 결혼하겠다고 했어? 민지 언니랑 이혼하겠다고. 그건. 대답해. 우리 조카들은 어쩌려고 그런 말을 했어? 가족들의 연속된 질문 공세에 수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특히 자신의 아이들을 언급했을 때 그는 더욱 큰 죄책감에 시달렸죠. 수연아,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후회.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민지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어요. 회사 회식 후에 술에 취해서 그냥 한 번의 실수였는데 한 번의 실수가 1년 넘게 계속돼 민지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그 후에도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수지가 계속 연락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협박? 만약에 관계를 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연의 변명에 가족들은 더욱 실망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 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수지한테 용돈 준 것도 협박당해서야? 민지의 질문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품백 사준 것도? 비싼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한 것도 모두 협박당해서? 연속된 질문에 수연의 변명은 더욱 궁색해졌어요. 그건 아니야.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때 수연이 갑자기 민지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민지야,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낼게. 하지만 민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와서 1년 넘게 나를 속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속이면서 아이들은 몰랐어. 아이들한테만은 좋은 아빠였잖아. 좋은 아빠?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2천만 원을 쓴 게 좋은 아빠야? 민지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무릎 꿇는 남편, 긴장감 최고조. 상황이 절망적이 되자 수연은 마지막 수단을 썼어요.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민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제발.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아이들을 핑계로 대? 핑계가 아니야.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했겠어? 민지의 반박에 수연은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정말로. 이때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수연아, 그만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니? 어머니. 민지야, 너 정말 고생했구나. 이런 못된 자식 때문에.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장면을 본 수연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로.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뉘우친다고?
1년 넘게 우리 며느리를 속이면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야. 이때 수연의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무릎 꿇고 싶으면 민지한테 꿇지 말고 우리한테 꿇어. 아버지, 내가 우리 가족 체면을 다 구겼어. 민지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에 수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런 상황조차 계획의 일부였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 봤으니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에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연 씨 선택하세요. 선택? 첫 번째,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두 번째, 끝까지 버티면서 법정까지 가세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이 공개될 겁니다. 회사에도 동네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 사회적 체면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내 권위와 주도권 회복. 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지 씨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뭐? 수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수지 씨 부모님과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금전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지야, 그건 너무 뭐요?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수연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수지 씨는 이미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부모님께 혼이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앞으로 당신과 연락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수연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회사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을 감사팀에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회사까지? 당연하죠. 불법적인 일이니까요. 민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준비한 카드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에요.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수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민지야, 정말로 우리 이렇게 끝내야 해? 마지막 한 번 더 애원해봤지만 민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진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죠? 진짜 사랑했다면 다른 여자와 1년 넘게 불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지의 질문에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민지의 선언에 가족들은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부부 관계 재정립 사이다 결말. 일주일 후 수연은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민지는 위자료로 5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모두 자신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죠.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아이들의 질문에 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엄마랑만 살아야 해? 응, 그런데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있으면 돼.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에 민지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를 열었죠.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예쁜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죠.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민지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훌륭하게 새 출발하다니. 친구의 말에 민지는 밝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
실제로 민지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수연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웠거든요. 가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빠, 엄마 카페 정말 예뻐. 아빠도 와서 커피 마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엄마 카페에 갈 수 없어. 왜? 그냥 안 돼. 수연은 아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1년 후 민지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어요.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손님들에게까지 전해졌거든요. 아이들도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카페 정리를 하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그랬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문득 입구 쪽을 보니 수연이 멀리서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했죠. 민지는 그런 그를 보며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죠. 민지는 카페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왔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진짜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죠. 배신한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고 현명한 아내는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민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었죠? 배신당한 아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복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 정말 보는 사람도 후련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죠.